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특히 부산 교육 한마당과 연계해서 공교육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육 시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그다음에 기업체, 관공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입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해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 사회 정서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회 정서 학습을 강화하고 있는지, 또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공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마음껏 사랑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들 다시 볼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인공지능은 의도치 않게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AI 발전로 원자폭탄 개발과 같은 비슷한 위협의 이미지가 벌써 시도가 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윤리교육이나 인성교육이랑 오늘 하고 있는 마음건강 교육의 중요성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연도별로 보시면 초, 중, 고 자살 추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이슈화되고 있는 게 비자살적 자해라는 겁니다. 자살은 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몸에 손을 대서 자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자해도 중독입니다, 사실은. 중독. 우리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자해를 해서 점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금단 현상, 배성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함에 따라서 최근에 이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됐죠. 2024 올해. 그래서 앞으로 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도 꼴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보시면 감사, 평온, 관심, 침착함, 따뜻함, 긍정적인 감정 정서보다는 불안, 걱정, 두려움, 우울함. 어른들보다 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 제도라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해야 할 일과 연계해서 같이 오늘 그런 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을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만 6세부터 17세 사이에 약 6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 아마 교육청 행사라서 교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예퇴직하는 교사, 폭행 피해 교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퇴직을 하고 이 교사들이 학교와 같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도 사실은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전세일 회장님께서 자기 몸부터, 마음부터, 뇌부터 관리하는 것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저는 교사들도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셔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마음 건강해할 것이냐 보니까 우울 상태가 약 63%, 전수조사입니다. 심각한 우울이 38%, 일반 성인의 약 4배라는 일반 직업군들보다 교사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하고요. 극단적인 성격하는 교사들이 16%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이죠. 왜 그런가 보면 운해가 균형되어서 발달하는 것이나 아니라 한쪽 뇌의 발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만점부터 어렵고 그다음에 학습도 기피하고 동기부여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운해가 발달이 좀 느렸을 때는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죠. 감정 조절도 안 되죠. 결국은 자운해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건강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분께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고 신경과학,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최근에는 교육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 교육학에서는 학습 부진이나 학습 기술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수술이나 치료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학과, 뇌과학, 신경과학과 융합된 학문으로서 느린 학습자, 슬로우 러너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느린 학습자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정생된 부적응 애들, 위클래스에 대항한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역할을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이해를 넘어 뇌 활용의 시대. 결국은 두뇌를 잘 활용한 시대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 행동장애, 정서장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AI, 빅데이터 등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뇌 활용 교육, 그 다음에 두뇌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두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결국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4차 뇌연구 촉진 기본 계획이 나와서 이런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면서 모든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산업정보통신자원부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엄청 많죠. 약 2000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5만 개 정도 있는데요.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약 95개입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 뇌와 관련된 자격증,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 근거한 진로, 인성, 학습 등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치료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도 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2급 정도, 우리는 급수를 나누지 않지만 2급 정도,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1급 정도.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처음 자격증을 땄을 때는 2급 정도 그냥 지도하는데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개발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트레이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저희들 자격증을 심사를 했었는데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를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정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진로, 인성, 학습,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 심리치료 쪽 분야에도 많은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은 하급 직업 사전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브레인 트레이너 직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정말로 활용할 때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아 두뇌 개발 전문가, 학교 전문 강사, 상담사, 브레인 트레이닝 전문 상담, HRD,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요즘 최근에 1000만 시대 노인 인구가 들어에 따라서 요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두뇌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진단, 훈련, 평가, 피드백,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훈련 상태입니다. 결국은 뇌파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뇌 생리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성이나 창의성이나 인지나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피드백해서 계속 추수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 아닐까 봅니다. 또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AI 시대에 가면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이런 융합적 사고력, 결국은 두뇌 활용력이 필요한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달달달 외우고 정답이 하나밖에 없고 객관적인 지식을 외우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지식은 빅데이터, AI가 다 줄 수가 있죠. 이런 유연하고 창의적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는 두뇌 활용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융합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상이 바뀌더라도 그 원하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년에서 15년의 직업을 몇 가지 가집니까?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집니다. 29가지에서 40가지 직업을 보유해야 되고 현존하는 직업이 80%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죠. 결국은 두뇌를 잘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보셔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신경과학이라는 학문인데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합쳐서 신경심리학, 심리학과 교육이 합쳐서 교육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육학이 합쳐서 신경교육학, 마음 두뇌 교육, 뇌교육, 뇌기반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이들이 지금 자랄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완전 다릅니다. 맞죠? 이런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융합이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직업은 이제 다 사라진답니다. 공통점들이 뭐예요? 청원, 경찰, 경리사무원, 택배요원, 주유원 어떤 직업들입니까? 루틴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궁금하죠, 여러분들? 이런 직업입니다. 화가, 작곡가, 성악가, 공예원, 배우, 모델, 제품 디자이너. 어떤 직업 겁니까? 창의성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력, 결국은 두뇌를 잘 쓰는 직업들입니다. 또 어떤 직업들이 많나요? 음악, 미술, 무용, 예술가가 하는 직업들. 예술은 뭘 건드립니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죠. 결국은 마음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심리를 알 수 있듯이 여기 30번 보세요.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최근에 상담 심리치료가 많이 각광받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요 28번 뭐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마음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몸하고 연결되죠. 아까 전세일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사, 교수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는 지식을 주는 것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가 다 하기 때문에 이 교사들도 이제는 심리치료, 상담, 케어, 돌봄까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교사들한테 심리치료 연수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우리 오늘 주제가 뇌파 코칭 상담이지만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한테 코칭하는 스킬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여러분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AI에게 수학과학 맡기고, 이제 수학과학 교사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수학과학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고, 마음 건강 과목을 만들어라. 이 사람은 이제 미리 성경 지명에 계신 거죠. 어떤 이야기냐? 마음 건강이 뭐냐? 감정지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요. 브레인트레이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지능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걸 학자들은 멘탈 밸런스라고 합니다. 마음의 균형. 우리가 양팔을 조울해서 물건을 잴 때 가운데 상태에서 정확하게 잽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정확하게 잽니까? 남자 상태. 내 마음이 가운데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죠. 0점 상태에서 바라볼 때. 근데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막 흥분됐어요. 이럴 때 상대방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 능력을 이제 길러야 되어야 될 시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건강 역량이 뭐냐? 감성지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 상황 맥락지능, 상황과 맥락에 맞게끔, 한계에 맞게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정서 지능인데요. 사회성과 정서를 잘 이끌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여기 보면 무슨 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체 지능도 있어요. 우리 보통 IQ, 두뇌만 좋다 했는데 신체도 하나의 지능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 건강 스펙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음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우울할 때만 있어요? 행복할 때만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계속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우울한 사람들. 이거를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수준의 차이지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브레인트를 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음 건강에 영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세요. 뇌의 연결성이 아주 좋아요. 근데 마음 건강 영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 연결성이 떨어져요. 결국은 부지런한 뇌세포는 마음 건강이 뛰어나서 두뇌 능력도 뛰어나고 두뇌 학력도 뛰어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건강 영향이 떨어지면 이렇게 해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들은 몸 근육, 마음 근육, 두뇌 근육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신체 활동을 반드시 해서 몸 근육을 향상시키면 마음 근육에 영향을 주고 두뇌 근육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마음 근육이 정서를 잘 조절하고 하게 되면 두뇌 근육에 영향을 주고 몸 근육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두뇌 근육을 잘 뇌혈을 잘 만들면은 몸 근육과 마음 근육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이라는 개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힐링과 그로스, 성장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대, 50대, 특히 어린 아이들도 치유가 필요한 시기죠. 스트레스 안 받고 올 수가 없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른보다 애들이 한 3배, 4배 더 많이 받았답니다. 실제로. 예, 맞다 가시네. 그래서 마음 치유 역량을 마음 건강에서 길러야 되고 그 이후에 성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마음 건강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과 뇌가 통합된 처음에 마음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공격적이고 도피하고 이런 과각성된 사람, 불안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싫고 무기력하고 뭔가 자해하려고 수동적이고 거절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 과각성 상태와 저각성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학자들은 인내의 창이랍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은 능력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의 창, 인내의 창을 저는 마음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들은 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데요, 큰데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도 쉽게 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몸 근육, 마음 근육, 뇌 근육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마음의 그릇도 넓어져서 우리가 가각성도 이겨내고 저각성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죠. 사회 참여 체계, 건강을 유지하고 배려도 잘하고 기축도 잘 지키고 안정감을 유지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공격적으로 막 돌변하죠. 그리고 싸움도 하죠. 어떤 경우 도망가죠.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괜찮아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무너짐, 셧다운, 절망, 가망이 없어요. 이래 되면 죽음에 이제 이르는 경우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동화 상태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동화 상태를 할 수 있도록 풀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사회 참여 사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 정서 역량, 즉 마음 건강에 뛰어난 사람, 이 사회성이 뛰어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 정서 역량이라는 것이 최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 알고 계신 건데요. 첫 번째가 자기 인식입니다. 내 지금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뇌 상태는 어떤지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좀 지부덕하면 몸을 움직여 볼까? 마음이 우울하면 지금 뭐 기분 전환해서 뭘 좀 해볼까?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자기 관리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혼자 못 사잖아요. 누군가 같이 대인관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 타인과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일러주고 어릴 때부터 대인관계를 잘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아주 많죠. 선택은. 근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해주고 선생님이 해주고 내가 선택한 경우가 없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건강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 스스로를 가진 뇌와 여기 계신 사회적 뇌,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뇌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 뇌가 골고루 잘 발달되어야지만 그 마음이 건강한 조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 혼자의 마음 건강도 중요하지만 조직적인 전체의 마음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뇌에서 보시면은 동기적인 뇌, 어떤 목표와 꿈이 있다는 거지. 그다음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정서적인 뇌.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아무리 큰 꾸고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인지적인 뇌. 그래서 이 4가지 뇌가 통합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인식, 자기 관리는 개인적 뇌에서 많이 강조할 것이고요. 사회 인식, 대인관계는 사회적 뇌에서 강조할 거고, 결국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의 두뇌의 활용력이 잘 뛰어난 사람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향상시킬 것이냐 보니까 학자들이 약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근에 이제 몸 신체 지능 말하듯이 신체 감각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 신체 감각이 어떤지. 시각, 청각, 촉각, 신체 감각들. 그 다음에 동작들, 움직임이죠. 미세 떨림, 변화. 그래서 우리 자세만 보면 이 아이가 우울한지, 거만한지 보고 알 수 있죠.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몸 동작의 자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 결국은 오감이죠.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국은 신념,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그죠. 그래서 이 인지, 감정, 오감, 지각, 동작, 신체 감각은 하루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신자네가 50살까지 살아온 인간, 살아온 생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지적 부분부터 건드려서 하향식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마음을 건강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음 건강 이야기하면 마음 챙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최근에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의 차이는 뭐냐? 마음 챙김 반대가 마음 놓침이죠. 어떤 자극이 왔어요.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저도 막 같이 반응을 해버려요. 이거는 마음 놓침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마음 건강이 뛰어난 사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려서 뭡니까? 대응을 하죠. 리스판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아주 뛰어난 역량인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역량을 기르는 거죠. 이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브레인 트레이너 역량이 뛰어난 거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존재 모드, 빙 모드라고 하죠. 또 행위 모드, 또 마음 놓침 상태는 두잉 모드입니다. 그래서 자동 조종으로 내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것은 자동 조종인 삶이고, 생각으로 그러고 어떤 회피하고 과거와 미래 속에 살고 있는데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마음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고, 그래서 오감이 아주 발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참고 막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가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면서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마음 챙김이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으로 넥센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56세. 돈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6천만 원에서 시작해 24조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자살입니다. 왜? 우울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서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삶의 의미 찾기를 실패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의 나의 성장 한계점에서 너와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는 뭐가 시작됩니까? 불행이 시작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자아실현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크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들은 내의 자아실현도 하지만 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마음 건강에 영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 6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알아야죠. 근데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엄마 용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죠. 그건 눈치 있는 아이들, 사실 공감하는 아이들이죠. 두 번째,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해야 하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안되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마음 챙김, 마음 건강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무기력한 사람들은 의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이제 길러야 되고요. 월화벨,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내가 오늘 행복했나? 내가 오늘 왜 그러지? 이걸 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초인지, 상위인지. 최근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 메타인지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메타인지, 자기를 매일 성찰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메타인지가 높기 때문에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입니다. 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성취 있는 삶을 살면 삶을 소개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